안녕하세요. 자, 바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2022 버전으로 책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책에서는 134페이지가 될 거고요. 자, 책이 없으셔도 설명을 듣는 거는 가능하니까 같이 한번 봐주세요. 자, 정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정렬에 대해서 이미 제 유튜브 기초에서 뭐 지금까지 한 거 다 설명이 돼 있지만 또 다른 예제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오픈을 눌러서요. 자, 이번에는 젤리라는 7번 젤리 요거를 선택을 해볼게요. 오픈을 눌러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되게 젤리빈처럼 귀여운 애들이 있죠. 자, 얘네들은 다 이렇게 그룹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다 5개가 따로따로 뭉탱이로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따로따로 돼 있는 이 5개들을요, 다 선택을 해줄게요. 그럼 요렇게 클릭 드래그를 하면 되겠죠. 그럼 5개가 다 선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렬을 해볼게요. 정렬은 여기도 있긴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정렬이거든요. 근데 정렬 패널로 봐야지 더 보기가 좋기 때문에 온라인 패널을 제가 이렇게 갖고 여기다 올려놓을게요. 약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정렬 기준이 선택으로 돼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왼쪽 정렬하면 너무 쉽죠? 내가 선택한 애들 중에 제일 왼쪽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눌러주면요. 그쵸? 자, 컨트롤 Z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운데 정렬을 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애들 중에서 가운데 오른쪽 정렬하면 이렇게 자 그럼 위로 정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선택한 애들 중에 여기가 가장 위니까 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위로 달라붙는 거겠죠. 자 너무 간단하죠. 저 가운데 아래쪽 그래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위쪽 가운데 아래쪽 이렇게 이 6개는 이 정렬은 너무 쉬워요. 문제는 요 다음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다음 거 하기 전에 우리 왼쪽 가운데 정렬하는 거 요걸로 기준을 바꿔볼게요. 정렬 기준이요. 요게 얼라인 투 아트보드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아트보드를 선택하면요. 왼쪽 정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서 왼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오른쪽 정렬하면 이렇게 되겠죠. 문서의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면 이렇게 되겠죠. 문서에서 가운데. 돌아가 볼게요. 위로 하면 문서에서 위쪽. 아래로 하면 문서에서 아래쪽. 그래서 정렬의 기준을 내가 문서로 잡고 있진 않는지 내가 이제 보통은 요거거든요. 보통은 셀렉션 선택인데 혹시 문서로 돼 있으면 문서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선택으로 바꿔줄게요. 요걸로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자, 일단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그렇게 가운데로 애들이 모이게 되죠. 자, 여기서 이번에는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하면 뭔가 다 다르죠. 자, 이렇게 얘네가 크기가 서로 다 같으면 상관이 없을 텐데 크기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다르게 적용이 돼요. 자, 얘는 개체를 정렬하는 기준이요. 떨어지는 간격으로 기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기준으로 가운데를 기준으로 아래를 기준으로 자, 오브젝트에서 떨어지는 기준입니다. 자, 얘가 위쪽 정렬이에요. 버티컬 디스트리뷰트 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란 애의 가장 위, 녹색의 가장 위, 빨간 핑크색이죠. 가장 위, 회색의 가장 위, 여기 보라색의 가장 위. 자, 그럼 여기가 되게 등간격이죠.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등간격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전혀 등간격이 아니지만 컴퓨터한테는 얘가 등간격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해주게 되면은 이 노란색의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 여기에 가운데, 얘 가운데, 얘 가운데. 우리 눈에는 등간격으로 보이지 않지만 컴퓨터한테는 등간격이죠. 자, 그럼 여기 너무 쉽죠? 이렇게 해주면은 노란 거에 아래, 여기에 아래, 여기에 아래, 여기에 아래, 여기에 아래. 여기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4개의 간격이 등간격인 거죠. 우리 눈에는 전혀 등간격 같지 않지만요. 자, 그럼 이거 너무 쉽죠? 자, 이거 이렇게 돌려놓고 하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자,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러면은 개체의 왼쪽, 왼쪽, 아이고,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여기 왼쪽. 왼쪽 정렬로 하니까 등간격이죠. 우리 눈엔 등간격이 아니지만. 가운데, 오른쪽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얘네 개체의 크기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 볼게요. 이거가 다 간격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위를 기준으로 하느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래를 기준으로 하느냐가 들어가니까요. 자, 지금 이 설명이 이제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등간격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등간격일 때를 등간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스페이싱이 돼야지 우리는 등간격이라고 느껴요. 그럼 여기서 제가 요걸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서야 등간격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여기 남는 공간 있죠? 이 남는 공간이 등간격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페이싱, 여기 빈 공간이 등간격이기 때문에 얘가 우리 눈에 등간격으로 보이는 거죠. 보통 우리가 등간격이라 하는 게 빈 공간을 등간격으로 만드는 걸 선택을 하니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기준 개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번에는 일자로 한번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 봤습니다. 사이즈도 좀 줄였어요. 자, 여기서 일자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운동장에서 줄을 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맞춰줘야겠죠. 그쵸?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너네 줄 서 이러면은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쓰죠. 자, 근데 선생님이 이 분홍색 애한테 너 기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준이 하는 일은 뭐예요? 안 움직이는 거죠. 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팔 벌려서 간격 벌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만들려면요. 5개를 다 선택해야 돼요. 전체를 다중 선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를 여기로 가져가서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그럼 얘만 가이드가 두꺼워져요. 그럼 얘가 기준이 돼요. 자, 기준을 영어로 하면 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선택이 이걸로 바뀌었어요. 얘가 열쇠 모양이죠. 이렇게 키 오브젝트로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제가 한번 5를 입력을 해볼게요. 5mm를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요걸 눌러보죠. 그러면은 얘는 기준으로 가만히 있고 여기 사이 빈 간격이 5mm에 맞춰져서 이렇게 등간격으로 정렬이 되는 거. 자, 얘가 그 키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있어도요. 자,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만들면요. 왼쪽 정렬을 하면 빨간 애를 기준으로 합니다. 핑크색이죠? 자, 만약에 여기가 기준이 되면은요. 만약에 아래 기준으로 맞춘다. 그럼 이렇게 맞춰지겠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개체를 기준으로 잡고 싶으시면은 이렇게 다중 선택을 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클릭. 이 상태에서 위로 정렬하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이 기준은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기준, 키 오브젝트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클릭해서 키 오브젝트로 잡는 거 잊지 않고 잘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렬하는 것과 기준 개체를 활용하는 거 여기까지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